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올해 대구 하반기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서 역전세로 인한 문제점들이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전세를 해결하고자 하는 급매 물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축급들보다는 구축급에 다가갈수록 조금 더 문제가 심하지 않나라고 봤는데, 그 고점일 때 받았던 전세값들이 현재 매매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조금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뭐 사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라면 올해 하반기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제가 저번 2억대를 찍을 때는 1000세대 이상인 곳들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뿐 아니라 연식에 있어서도 90년대식이 아니라 최소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것들, 그래서 2000년대와 2010년대 안에서 지어진 것들이 주요 대상이 될 건데, 그런 것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해왔다시피 지난달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을 쭉 분석해 보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역시나 2억대 안에서는 나름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입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입지가 부족한 곳들 먼저 제외하고 연식 순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거래되었는데 여기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좋으냐의 측면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미래 가치를 바랄 수 있는 것들을 우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하고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았을 때는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각자 지역에서 다양한 곳들에 살 거니까 우선은 최대한 이제 여러 지역을 한번 꼽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으로 쳤을 때는 한 6개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달서구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구 지역이 있고요. 동구 지역. 여기 이제 유라 역시 동구 지역인데, 이제 동구 안에서도 이 금호강을 건너느냐 여부가 좀 나뉘게 됩니다. 아무튼 금호강 건너 동구, 그리고 이제 수성구 이게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지역들이 이런 2호선 라인이긴 하죠. 대장급 입지 안에서는 2억대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84 타입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수성구 중심가에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안에서도 그나마 이런 4월 지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지산 법물 지역 정도는 가야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구 나온 김에 수성구를 바로 보자면 CG 4월 지역이 되는 건데, 교통합군 그리고 인프라가 다 받쳐지는 지역인데 오랫동안 신축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이 그나마 어디 생기고 있냐면 이 정말 수성구의 끝자락이죠. 바로 경산에 붙어 있는데 중산동보다 오히려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안에서 이제 CG 태왕 리더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04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뭐 CG 3차 상한이다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축급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인프라 역시도 조금씩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거주의 관점에서는 꽤나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남천이 있고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2억대 안에서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구에서 금호강을 건넌 지역인데, 보통 우리가 대구 시장을 보고 하는 말이 니마 금호강을 건너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유라 지역이라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괜찮고 특히 거주의 측면에서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아파트가 2억대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첫 번째가 유라 우방 아이유쉘이고요. 여기는 세대수도 엄청나죠. 902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는 유라 리버파크라는 건데 2억 9 후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거든요. 여기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육상 선수촌 2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일대에서는 대장급 아파트다라고 불리는 상황인데, 뷰 같은 것들이 나오면 더 금상첨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요소들이 다 받쳐지는 곳입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제 공항이 근처에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개발 같은 것들이 쉽지 않고 또 소음이 너무 크다라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공항이 이전해가는 것이 확정되었다 보니까 앞으로는 개발 심리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신기역 주변에 있는 저층 아파트들 중심으로 뭐 이렇게는 해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주의 환경에서는 참 만족할 만한 곳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대구 중심권 안에 좀 들어와야지 우리가 좀 더 이제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순환도로 있죠. 이런 순환도로 안쪽이 특히 대구에 있어서는 아주 중심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구에서 좀 더 중심가에 가까운 것들이 신안 뜰한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X코선 4호선이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되었죠. 저는 이제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는데 올해 초에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안 뉴타운에 대한 개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공급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안 뜰한채도 같이 좀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인 건데, 2005년식에 2억대 중반에 좀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앞으로는 매우 괜찮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사실상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더블 역세권으로 충분히 불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앞쪽으로 해서도 이제 아파트 신축이 많이 생겼고 지금은 좀 안 좋은 흐름일 수밖에 없지만은 앞으로는 괜찮을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같은 때 이런 닭똥집 골목에 나가서 맥주 한 잔이랑 똥집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구 지역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아마 첫 번째로 얘기했던 곳인데 평리 푸르지오입니다. 그때는 평리 푸르지오만 있었는데 저번 달 거래 내역을 보니까 평리 롯데캐슬과 중리 롯데캐슬 모두 다 2억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정말 큰 대단지이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평리 뉴타운 일대 신축들이 아직도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남았다는 측면에서 길을 못 펴고 있지만은 그래서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다. 이런 것도 2011년식인데 엄청 살기도 좋고 가보면은 뭐 거의 준신축급 이상의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두리역 주변으로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있고 이쪽에도 이제 재개발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점점 채워지다 보면은 특히 학군 측면에서는 서구 내에서는 좀 좋은 곳에 해당하니까 이런 평리 푸르지오도 점점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신안 청하랑과 마찬가지로 좀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서구 쪽으로 오게 되면 장기 파랑새 마을과 성당 두산 위브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는 그래도 성당 두산 위브가 좀 더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억대 거래된 것들 중에서는 성당 레미안 편한 세상이 이제 좀 많이 눈길이 갔었다가 이제 다른 것들이 워낙 괜찮은 게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잠잠해지는 느낌인데 2억대에서 성당 두산 위브를 살 수 있다라면 이거 참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이건 역시 2009년식이기 때문에 준축급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죽전역과 감삼역 사이지만 학군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이제 감삼역 생활권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류 센트레빌 더 시티가 입주장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또 이거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나중에 이런 데 이제 더샵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도 들어올 거고 이런 데에 대한 기대 심리도 뭐 사실 레미안부터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옮겨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관에 따라서 난 그래도 여기가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파랑새 마을까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서구 상인 월성 월배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유천동 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2억대 안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대곡역까지 좀 와야 될 건데 이런 대곡역 화성파크 드림 혹은 포스코 더샵이라든지 혹은 대곡역 레미안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봤을 때 어떤 매물이 가장 괜찮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2006년식, 2007년식 이러는 거니까 그래도 꽤 살만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게 이 월배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 후속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 소식이 들어갔긴 했지만은 뭐 진행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넣겠다라는 게 좀 주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지고 나면은 월배 지역에 대한 연결성이 좀 부여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향후 미래 가치들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억대 아파트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2억 초반보다는 2억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입지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서구 홍금 두산 위브까지 가장 좀 눈길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흔들릴 만한 포인트가 있고 당장에 상승할 만한 요소가 적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했다고 그것이 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앉은 자리에서 제가 몇 마디 했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가고 나서 보고 결정을 해라. 그리고 많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미리 정답을 정해두지 마시고 가서 정답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임해도 지금은 급할 게 없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